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감각적인 제목입니다. 청춘은 봄이요. 봄은 새나라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요. 그죠? 네. 그 제목은 모르죠? 이 노래 제목은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이것만 그냥 알지. 저도 제목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제목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그래갖고 제목을 사실은 마지막에 나는 봄이요, 봄이 나입니다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에는 그렇게 쓰고 설교 요 제목도 법회 숙선에 바꾸고 설교도 바꿔서 우리 부기모님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안 바뀐 걸로 나온 거예요. 아마 저장이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 예?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봄이요 그걸 받았어요? 예. 맞게 됐구나. 그럼 우리 부기모님이 이걸로 바꿔줬나 보네. 인쇄가 잘못했어. 예? 인쇄가 잘못했어. 그래요? 예. 희한하네. 어쨌든 그래도 사실은 원래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게 좀 가요 이런 거 부르면 또 별로 안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래갖고 그냥 바꿨는데 그냥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자, 봄 좋아하죠? 특히 보통 여자들이 봄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가을을 좋아한다고 보통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봄도 좋은 것 같아요. 봄바람이 불면 이 여자들은 기운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봄바람 난다는 말도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봄이라고 했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봄이 뭘까요? 스프링이죠. 스프링 하면 뭐 생각나요? 말 그대로 스프링이에요. 그 스프링 눌렀다 이렇게 일어나는 스프링 있죠. 그래서 분수의 의미도 되죠. 분수도 물이 이렇게 있다가 팍 솟구쳐 오르니까 스프링이 그 스프링이라는 뜻도 되고 분수도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기운 자체는 똑같은 거로 본 거죠. 우리가 봄에 이렇게 생생약동하는 기운을 우리는 그걸 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운 자체를 이렇게 보는 나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으로 봄이라고 했고,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형상 그대로를 표현한 거죠. 눌러놓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스프링처럼 그런 느낌, 분수가 이렇게 머물렀다가 확 이렇게 뿜는 그런 느낌을 스프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봄이란 말이 훨씬 더 좀 뭔가 더 스프링보다는 봄이 더 좋지 않아요? 보다의 명사형이겠죠. 보다 봄.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육군 기간 중에서는 눈이에요. 근데 이 봄이란이 눈으로 보는 것만 봄이 아니죠. 봄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봄을 눈으로 볼 때만 봄으로 쓰지 않잖아요. 모든 귀, 코, 입, 몸, 마음 쓸 때 뭐든지 뒤에다가 꼭 봄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귀로 들으면 그냥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귀로 들어봐 그러잖아. 들어봐. 응? 들어봐가 들어봄이죠. 들어봄이고 코로 냄새 맡아봐. 꼭 냄새 맡아봄. 그죠? 코로 냄새 맡는데 결국은 봄이어야 돼. 봄. 응? 그러니까 꼭 이 봄에는 눈이라는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아차리는 우리 이 인식하는 것도 봄으로 본 거죠. 뭐 냄새를 어떻게 보냐고. 실제로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또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말의 봄, 먹는 것도 먹어 봄,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 봄, 마음도 마음 먹어 봄. 제가 이제 어깨가 굉장히 이제 한 2주 동안 아프니까 그것도 아파 봄이잖아요. 아파 봄. 그냥 아픔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아파 봄. 아픈 것을 내가 이렇게 다 느끼고 이런 것이 봄이에요. 그냥 그게 봄하고 해야 그냥 아팠어 이거보다는 아파 보니까 이러죠. 아파 보니까 뭘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다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삼성생명 광고도 작년에 봄 광고 많았어요. 뭐 봄 오면 봄이 왔어요. 그 노래도 생각나는데 그리고 봄 노래가 뭐 있을까 봤더니 이 청춘의 꿈이라는 노래가 언제적 노래 같아요? 옛날 노래인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게 1963년에 히트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원래 나온 노래는 1948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40년대 노래예요. 1940년대 노래를 63년에 다시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알려졌는데 대개 40년대, 50년대 노래는 다 청승맞잖아요. 응? 다 막 뭔가 좀 그 시대의 한을 이렇게 막 대변하는 그런 좀 청승맞는데 이 청춘의 봄 노래만 예외인 것 같아요. 이 노래 뭐 다 알지는 못하죠. 대개 보면 맨 앞 구절만 잘 아는 것 같아요. 청춘은 꿈이요 봄은 꿈나라. 여기까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또 얘기하면 또 생각나. 그 다음에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생각나죠? 진달래가 생끝없는 봄봄 청춘은 싱글벙글 윙크하는 봄봄봄봄봄봄봄 이렇게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니까 주현미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주현미가 옛날 그 70년대 말 80년대를 휩쓸었던 그 가수인데 정말 그때는 인기가 좋았죠. 주현미 노래도 잘할 뿐더러 제가 그때 80년대 후반에 진주 그쪽에 교화 실습을 나갔는데 주현미가 한 바퀴 도니까 막 그 진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스케줄이 막 한 7, 8개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주현미 그 주현미가 그렇게 노래를 아주 간드러지게 잘 불러가지고 이 청춘의 꿈도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1절에서 보면 봄은 꿈나라 그랬는데 2절에서는 봄은 새나라 그럽니다. 청춘은 봄이요. 다 실감하죠? 우리 청춘이 봄에 비유하는데 딱 맞는 건 다 실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몸은 이미 봄을 다 지나고 여름도 지나서 가을도 지났죠. 이제 가을 내지 겨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죠. 네, 마음은 전부 다 20대, 30대, 또 뭐 10대라고 주장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어쨌든 청춘은 봄이죠. 그러니까 봄은 또 청춘이에요. 봄이란 계절 자체가 우리 사춘기에 그래서 사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몸과 마음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춘기라고 봄춘자에다 비유를 한 것도 이유가 있죠. 그럼 지금은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겠죠. 가을 기운이 지배하니까 양의 기운보다 음의 기운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더 아프겠죠. 그래서 갱년기가 지금 사춘기 때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봄이 되면 저는 이제 이 봄 꽃이 피는 순서 아시나요?
봄꽃도 이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요즘에는 사실 조금 아무렇게나 펴요. 요 몇 년간, 한 10년 전부터. 원래 벚꽃도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남해안 거쳐서 중부지방으로 해서 서울이 이제 제일 늦게 피고 그랬는데, 제가 2007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 옛날에 그 행복 가족 캠프 진행을 하느라고 매달 한 번씩 하니까, 그 익산에서 춘천 뭐 오덕 이런 데로 다니니까 그 꽃 피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2009년 정도 그 부근부터 이 꽃이 순서대로 안 피는 거예요. 처음에 제주도 남해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일시화발 만세춘이에요. 우리 전망품에 보면 일시화발 만세춘이라는 이 전망품의 대형사님이 애언하신 그 한시가 있거든요. 전 그 글을 학교 다닐 때는 제가 1980년대 학교 다녔으니까 일시화발 만세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꽃이 한때에 꽃이 그냥 한꺼번에 다 펴가지고 이 영원히 봄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꽃이 어떻게 한꺼번에 펴, 순서대로 피는데. 그랬는데 그게 2008, 9년 그때부터 온도가 차차차차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4월 달에 그냥 20몇 도가 돼버리니까, 전국적으로 20몇 도가 되니까 차례차례 피던 꽃이 그냥 하루에 그냥 남해안부터 서울까지 한꺼번에 싹 펴버려요. 요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싹 펴버리죠.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여기 산수유가, 요게 지금 우리 옆에 아파트 여기인가요? 어디에? 여기죠. 동부 아파트 안에 산수유 나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봄꽃은 그 색깔별로 보면 빨강색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노란색 피고 하얀색 순으로 핍니다. 그거 아셨나요? 몰랐죠? 뭐 그렇게까지 누가 관심 갖나요? 대개 보면 겨울에 빨간 꽃은 겨울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동백이지, 동백의 빨간 꽃이, 동백은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중간, 아니면 떨어졌을 때.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되게 떨어졌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은 한 번도 저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용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 선운사 이 동백꽃 얘기하면서 이 땡강 잘려진 그 꽃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진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묘하게 그 호남에, 이거는 그 동학 그쪽 이 현장이라 그 농민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것과 이렇게 결부가 돼가지고 진짜 이게 좀 뭔가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백은 떨어졌을 때가 더 예쁘다, 이렇게 뭐 주장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간쯤이 예쁘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런 거 떠나서 보면. 그리고 동백꽃이 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홍매, 붉은 매와 흰 매화도 있지만 어쨌든 겨울에는 주로 이제 홍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꽃이 이제 복수초가 피죠. 지난번에 우리 현사님께서 찍어서 올려줬죠. 복수초도 조그맣지만 아주 예쁘잖아요. 그 노란 꽃이 이제 그렇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개나리 피겠죠. 노란색 하면 개나리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꽃 아까 하나 빠졌네. 진달래, 이제 개나리 핀 다음에 이제 진달래로 이어지죠. 보통 빨간 꽃은. 그렇게 이제 노란 꽃이 복수초에서 개나리로 산수유로 해서 이제 노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꽃이 목련이 피고, 다 청부에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청부에도 피고 원대에도 목련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련은 날이 좋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안 좋으면 어때요? 날이 한번 이렇게 폈다가 추워지면 제일 추하게 되는 게 목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련은 이제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그 시리면 이렇게 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하얀 그 다나한 꽃이 빨갛게 되고 돼버리면 정말 보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이제 하얀 목련은 그냥 양희은의 하얀 목련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양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흰 꽃에서 절정을 이루고 봄의 절정은 역시 벚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벚꽃이 원래 뭐 일본의 국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의 국화는 벚꽃이 아니에요. 일본은 국화를 정한 적이 없대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벚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주 군산 정군가도 벚꽃이 옛날에는 제일 유명했죠. 우리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정군가도 그 벚꽃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이제 제대로 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정군가도 축제는 없어졌고요. 대신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제 하면서 그 도시마다 벚꽃나무를 안 심은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봄 벚꽃 때 되면 아무 데나 가도 벚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식상할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 벚꽃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4월, 5월 되면은 유실수들을 열매, 과일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되게 하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살구꽃, 뭐 백꽃, 배나무 많이 심으니까 백꽃도 많이 있는데 백꽃은 이름은 예쁜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화라는 말이 백꽃이란 뜻이에요. 이화여대 뭐 이 백꽃이자에 꽃다자 해서 이화는 멋있잖아요. 근데 백꽃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사과꽃이 더 예쁘죠. 복숭아꽃이 더 예쁘죠. 자, 그래서 이 봄을 보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봄 누가 봐요? 우리는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죠. 육안으로만 보는 요 수준에서 정말 이 보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보다 육안으로 보는 것 말고도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의 전부 다 이 봄을 넣었다는 것은 봄의 주체가 이 고기 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봄의 주체가 육안이 아닌 이 육안을 넘어선 심한 마음의 눈, 또 영적인 눈, 영안, 지혜의 눈, 해안, 법의 눈, 법안, 부처의 눈, 그러면 불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육안만 해도 우리가 육안으로 뭘 본다고 할 때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봅니까?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는 6가지 방향이라고 그랬죠. 전후, 앞뒤, 좌우, 그다음에 상하. 6가지 방향이에요. 요거 할 때도 6가지 방향에 대한 이거죠. 눈으로 볼 때도 이 6가지 방향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이 사실 그게 심한이에요. 보면 눈썰미가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걸 갖고 눈썰미 좋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전체와 개체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요 눈. 되게 직급이 높아지면 보이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기가 대리일 때는 대리 수준의 그 눈이 그것만 보여. 과장은 과장의 눈, 뭐 부장은 부장의 눈, 사장은 사장의 눈이 보인다고 그래요. 사장은 왜 그래요? 퇴근해서도 집에 24시간 이게
생각을 보통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부장까지만 해도 그냥 저 직장에서라도 잘 하면 다행일 거예요.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목. 왜 눈한자에 하고 눈목자를 안목에 또 썼겠어요? 안목이에요. 안목. 같은 그냥 요 앞만 보는 눈이 아니고 앞도 볼 줄 알고 옆도 볼 줄 알고 뒤도 볼 줄 알고 전체를 입장에서 이 개체를 볼 줄 아는 눈, 요게 필요한 거죠. 되게 엄마 되면 그런 눈 같죠? 남편도 보고 자식도 보고 또 뭐 친척들 뭐 이런 거 막 두루두루 해야 될 거 굉장히 많죠. 그걸 다 두루두루 다 보고 조정을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뭐 하라면 할 것 같은데 허기가 별로 싫어요. 그 우리도 집안에 뭐 오면은 막 뭐 우리 집 뭐 처가랑 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막 이것저것 궁리하고 막 그것을 막 경우의 수를 따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거 자체가 지쳐버려요. 그냥 허다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게 살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뭐 의식주 이런 살림도 살림이지만 이 시댁과 이 친정 여기에 그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조율해주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아내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자분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내의 권력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권력이죠. 그거 안 하면 대신 권력도 없어지죠. 뭐라 그럴까, 가계부 안 쓰고 그거 두 개 안 하면 엄마의 여자의 그 아내의 역할이 아마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단지 그냥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이게 마음 공부에도 꼭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마음 공부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마음 공부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아미그달라 얘기했죠. 어떤 경계가 딱 생기면 이것이 내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에 그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아주 원시시대에 있던 요 뇌의 아주 깊은 곳 아래쪽에 있는 뇌, 그 뇌가 작동을 합니다. 불이 반짝반짝 빨간불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지나치게 예민해 가지고 별일도 아닌데 빨간불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뭐 금쪽이 나오는 거 그거 잘 보시죠? 거기에 아주 이모모 가수의 그 아들이 너무나 걔는 이제 그 중에서도 ADHD 중에서도 아주 상위 1%에 드는 애래요. 걔는 무슨 일이든지 다 빨간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놀다가 자기 누나한테 짐볼 뺏기면도 그냥 빨간불 들어오고, 뭐 공부하러 갔다가 테스트 하자고 그러면 빨간불 들어오고, 빨간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빨간불 들어오니까 어때요? 폭력으로 막 말로 실제로 이 폭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건 다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예민하거나 지나쳐가지고 작동하지 않을 때 자꾸 작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작동하면 어때요?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폭력도 불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낮은 길이라고 해요. 로우 로드. 자, 그거의 그 반대가 하이 로드예요.
하이로드는 높은 곳에 있는 길인데 그거는 이 전두엽이죠. 이건 이성적인 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하이로드가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오늘 술 먹으면 또 실수하게 되면 또 사고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내가 자제해야지 조심해야지 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요 하이로드가 작동한 거예요. 전두엽이 작동한 거죠. 근데 아까 말한 이 로우로드 이 아미그달라 쪽에 이 낮은 뇌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잠깐 이제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에이 그냥 먹어. 응? 일단 먹고 보는 거야. 응? 그게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먹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감당 못해서 사고를 치죠. 그럼 맨날 자기가 자기 발등 찍으면서 후회를 하니까 어때요? 자존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이로드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드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믿질 못해요. 자기가 부정적인 자존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감정적으로 대우고 신경질적으로 대우고 바깥에서는 안 그러죠. 바깥에서는 보통 거의 다 그런 사람 없는데 되게 어디 가서 그래요. 그 로우로드가 작동되는 곳은 어디예요? 직장? 아니죠. 어디겠어요? 제일 만만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거지. 방한 통수들이 바깥에서는 꼼짝도 집에 와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자기 부인이나 애들한테 이제 퍼붓는 거고 퍼붓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이 시스템, 이 기제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나 한 명 우리 교당에는 없겠지만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제가 우리 뇌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가 설령 막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랬다고 그래도 내가 이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면 이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그냥 감정이 들면 신경질 내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또 심지어는 뭐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옛날에 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에 TV 프로 있었잖아요. 그 부부 뭐 이렇게 막 깨지려는 부부 그 솔루션 맞춰주는 그 미워도 다시 한번 보면 뭐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하고 뭐 때리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우로드의 삶에서 하이로드의 삶, 이걸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데, 자, 교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고,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 코, 입, 몸, 마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 귀, 코, 입만 사용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감정에 내가 이끌려서 그냥 뭐 감정에 충실했어. 응?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원상은 눈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의 주체는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보이는 육근이 아니라 이 원상이 본다는 거죠. 그게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상, 이 원상은 그냥 모셔진 내 몸 밖의 원상이 아니라 내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그 순간에 이 마음이 원상이 딱 그려져야 돼.
이 원상이 그려진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세모, 찌르는 마음, 응? 삼각형, 찌르는 마음, 내 안에 집착하고 쌓아두려는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다 품은 마음이에요. 전체의 마음이. 그 애들은 자기가 주니까 개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지만 부모가 되면 어때요? 그 애들의 마음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전체의 마음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원상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봄의 주체는 바로 이 원상으로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봄, 누가 봅니까의 핵심이에요. 봄은 이 원상이 봅니다. 네 번째, 나는 봄이요. 그래서 봄이 나입니다. 자, 신성품 11장에 우리 현사님도 그 신성품 11장 그 감각 감상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봄바람은 평등하게 불어줍니다. 봄바람이 누구는 이뻐서 너는 더 불어주고 너는 미우니까 덜 불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죠. 나무가 산나무야 봄바람을 받아서 싹이 트고 물이 올라와서 꽃이 피지, 죽은 나무한테는 봄바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야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자, 도가의 산나무는 뭘 말합니까? 신심이 살아있고 공심이 살아있고 공부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나무입니다. 우리 교당으로는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삼학팔조 수행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이 산나무죠. 똑같이 이 구호를 얘기했는데 나는 내 귀에는 안 들어와. 그러면 그 봄바람은 불어와도, 죽은 나무는 봄바람이 불어와도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없죠. 나날이 때때로 참여해야죠.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면 암환심이 없어지죠. 암환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나날이 때때로 참여하고 나날이 때때로 선하고, 무시선이죠. 그리고 경계에 넘어지죠. 경계에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넘어졌다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땅에 넘어졌어요. 길 가다 넘어졌으면 어디 딛고 일어나요? 자, 땅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럼 일어날 때는 어디를 딛고 일어나야 돼? 허공을 딛고 일어나요? 땅을 딛고 일어나요? 자,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계에서 넘어진 자 그 경계를 딛고 일어섭니다. 자, 몸이 아프면, 자,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다 싫어하죠? 몸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몸 아프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파도 제가 여러 번 아파봤는데 제일 힘든 게 어지러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지러운 건 아프진 않는데 그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지러운 게. 그 다음 아픈 거는 이빨 아픈 게 아프죠. 그 다음에 어깨 아픈 게 이빨 아픈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빨 아픈 거는 기간이 좀 그래도 짧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어깨 아픈 거는 이거 굉장히 이게 오래가. 근데 어깨 아픈 거는 누워서 잠은 잘 오더라고요. 또 다행히. 근데 이빨 아프면 잠도 잘 안 와. 근데 또 조금씩 다르지만 강도는 거의 9 내지 10의 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몸의 통증은 그럭저럭 그냥 다 견딜만 하고, 또 어떤 거는 아예 감각도 없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빨하고 어깨가 유달리 아픈 것은 아마 여기 입이 아프면 먹질 못하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먹질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픈 것은 어깨가 아프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프게 해야지 이게 고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그다음에 발도 이제 아프겠죠. 근데 어깨만큼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아픔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러면 자기가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곳은 통증이 강합니다. 그래야지 조심하고 빨리 고쳐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플 때 제가 이게 비결이 보니까 아프다 그러면은 되게 보면 나는 아프다 그러죠. 내가 아프다 그러죠. 이 아플 때 그 아픔이 이렇게 통증이 오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아파요. 그리고 뭐 어떻게 헤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주어를 빼보십시오.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픔만 그냥 느끼는 거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느껴지는 그냥 아픔만 느끼면 이거는 참 말로 하기는 좀 애매한데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아플 때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과 그냥 아파보면 이 통증이 아프다가 내가 이게 안 알아주면요 이 통증도 재미가 없는가 봐요. 해서 이렇게 아파야 막 아프고 막 그래야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이 애들 놀릴 때처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아파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는데 그냥 아파보고 그냥 소 닭 쳐다보듯 하고 있으면 이놈이 재미가 없는지 통증이 금방 가셔요. 묘하게. 그리고 반으로 줍니다. 아주 없어지진 않는데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요 주어를 빼고 앞으로는 그냥 아파봄만 해보세요. 아파봄. 그걸 보는 거예요. 아파봄.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경계에서 생겨지는 그 아픔이 있죠. 몸의 통증 말고 대인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다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을 주어를 빼고 받아들일 때 그냥 봄이 그때 이 원상의 경지로 차원 이동이 되는 거죠. 뇌에서도 그 아미그달라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이 전두엽에 파란불이 탁탁 들어오면 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봄의 주체가 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